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저는 82년부터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간은 이제 제가 직접 프로덕션 차려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또 한 10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업계에서 약 40년간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의 세계로 들어서기 전에는 제가 문학을 했습니다. 제가 쭉 시를 썼고 사실 시집도 한 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방송사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당시 부장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처음부터 다큐멘터리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잠시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온 것도 다 버리고 프로그램을 모아놓지도 않았었어요. 처음 해보니까 다큐멘터리라는 이 세계가 너무 매력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시인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다큐멘터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원고도 모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할 길이 거의 없었어요. 제 실정에 맞는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어떤 책들을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사실 노력도 많이 했고 그때부터 영화제를 다니면서 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 말은 내가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았으면 이 책은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갈증 때문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대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 실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제작 공정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획, 촬영, 편집 이런 순서로 되게 책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책을 봤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책의 구성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요. 우선 다큐멘터리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큐멘터리에 대한 총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전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일단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순서로 지금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영화나 극영화나 드라마는 우리 현실을 모사를 하는 거고 일어날 법한 일을 그리는 거죠, 허구로.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포착하는 거죠. 실제 일어난 그 사실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게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장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진료로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을 포착한다는 지점이죠. 이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영화 보면은 뭐 재벌들 막 나오면서 재벌 갑질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감하면서 씁쓸한 느낌은 느끼지만 실제로 분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영화 배우니까, 영화 속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땅콩 회항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큐멘터리가 가진 어떤 본질은 우리가 이 현실을 다룬다는 점에 있고 바로 이런 현실을 다룬다는 그 지점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또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꿈은 스크린 너머에 있는 것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다큐멘터리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이라고 얘기하면 뭐 되게 간단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 질문해봐라 이러면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서는 대부분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왜냐면 사지선다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질문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이면에 뭔가가 있다. 저 이면에 있는 어떤 맥락들을 더듬어 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스스로 탐구를 하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틀렸든지 맞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스트의 발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일상의 회의주의자, 뭐 발견의 예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포착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있는 거를 찍으면 되는데 다큐멘터리는 상상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극영화나 뭐 드라마에는 없는 거를 허구를 찍으니까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다큐멘터리 뭔 상상력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지금 카메라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지금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다음 행보가 어떨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 경로를 사실은 촬영을 해가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를 다음에 어디에 준비해야 될 것인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상상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관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에게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발견하고 생각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내가 느낀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략적 사고가 전달력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어떤 자질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질들은 사실은 선천적인 뭐 부분들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그 토킹에 연재하고 있을 때 어느 시인께서 연재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글들을 대학원 문학 수업에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재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다큐멘터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랬더니 시에도 너무나 잘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영화의 한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건 문학과도 상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예술과도 상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분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큐멘터리스트는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진짜 뉴스를 알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어떤 뉴스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뭐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확증 편향만 강해지고 실제로 이제 진실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사실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정보가 범람하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주체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스트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현상을 믿지 말고 현상 이면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책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는 4가지 단어로 이 다큐멘터리를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자면 현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것, 설득이라는 것 이렇게 4가지 단어로 저는 다큐멘터리를 정리를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모든 소재는 현실에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다큐멘터리의 어떤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큐멘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찍는다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찍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는 게 어떻게 찍는 겁니까? 정면에서 찍는 것이 있는 그대로 찍는 겁니까?
측면에서 찍는 것이 있는 그대로 찍는 겁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찍는다고 할 때는 저 사람의 정면샷이 좋다. 내가 정면을 찍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샷을 찍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현실적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시각이 없으면 다큐멘터리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현상 자체가 아니고 그 현상에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저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어떤 그 사건만 보고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정통적인 시각은 정말 이 비극으로 인해서 너무 아까운 목숨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라는 희생자를 위한 어떤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무너졌냐.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시사적으로 찾아가 보는 이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우리 건설의 문제가 교육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빨리빨리의 문화가 굉장히 문제다. 공기를 단축하고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문화가 문제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이 없이는 다큐멘터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탐구를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시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것이 결론인 것 같더라라고 자기 의견을 갖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정답을 판별하는 거는 시청자예요. 어쨌든 거기에 탐구를 깊이 해 들어가면 반드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없는데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메시지라는 단어로 축약을 하는 거고요. 보는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곳을 정리하듯이 쭉쭉쭉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변혁하는 것을 꿈꾸는 장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이 느낀 것들을 관객이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면은 그걸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해야 돼요. 강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그래 저 얘기가 정말 맞아 라고 얘기하면 가령 플라스틱의 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 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가능하면 나부터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꿈꾸기 때문에 강요의 문법이 아니고 설득적 화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하는 기술이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설득적 화법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이 4가지 키워드로 다큐멘터리를 정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다큐멘터리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도 분명히 영화 예술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예술로서 인식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작품이 사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고 그것이 또 역사의 기록이 되는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나 혹은 TV 다큐멘터리나 플랫폼이 다르지만은 똑같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서 필요한 거는 상투적인 어떤 관습적인 상투성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만드는 사람들이 예술적인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런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서의 다큐멘터리들이 계속 축소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봉준호 감독이 그 시상식장에 갔을 때 한국 다큐멘터리도 단편이지만 그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올라서 봉준호 감독하고 같이 그 시상식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다큐멘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사실 오히려 더 잘 몰라요. 다큐멘터리의 칸 영화제라고 하는 게 암스테르담 영화제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인데 거기서 한국 작품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 그 다음에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데서 큰 상들을 받은 것이 한국 다큐멘터리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큰 영화제들이라서 그렇고 해외의 유수한 영화제들에서 지금 한국 작품들이 엄청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다큐멘터리들이 극장에서 해도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관객들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다큐멘터리들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약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좀 성원을 하고 지지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에 관한 어떤 생각들도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많은 다큐멘터리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편집부에 있는 그 에디터 한 분이 편집을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럼 한국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봐 주시면은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결국 육성시키는 거는 정치가나 행정 담당자가 아니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다큐멘터리의 엑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만 읽으시지 마시고 다큐멘터리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